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오늘은요, 제가 그 기업법에 관련된 거는 소개를 안 드리고, 제가 지금 그 면허시험 보시는 분이나 대비반 보고 듣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뭐냐면은 그 면허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환자가 와서 그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그게 사실은 케이스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 문제가 처음에 맞닥뜨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읽으면 헷갈리고 요게 요거 같고 요거로 인해서 답이 막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고민했었는데,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되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케이스 문제에서 사실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문제는 면허 시험을 볼 때 지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문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 케이스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실제 임상을 했을 때 환자를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요점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한두 개의 단어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그 답을 고르는, 성급하게 고르는 경향도 있고, 또 전체를 쭉 읽고 나서 답을 한 번에 찾으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이게 제 문제인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모르는 거는 뭐 맞출 수가 없지만 최소한 아는 것을 실수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갖고 만들었는데, 제가 이 방법을 쓰기 전에는 정답 맞추기가 한 60, 70% 정도 됐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거의 90% 이상이 됐었거든요. 제가 뭐 지식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고 똑같은 그 지식 수준인데 답을 고를 때 훨씬 더 정확하게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이 31세 여성이 심각한 복통이 있고 하복통으로 6개월 전에 검사를 받았다. 대변은 변당이 주로 나왔고 점차 매우 허약해졌다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답이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이거의 답을 골라야 되는데 이 지문이 길다 보니까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비반을 가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당, 그러니까 비기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허증이다. 누르면 심해졌으니까 실증이다. 식욕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장이고, 사지 얘기 나왔으니까 또 비고, 온몸이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신의 문제고, 발목 부종이 있다 그러면 신양어 증상이다. 이거 가지고 답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답은 뭐가 될까요? 네, 푸는 방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상 차트를 보면요, 환자가 왔을 경우에 환자의 증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갑니다. 이것저것 물어보죠. 근데 그 진단 그 차트에 보면 페이지 2번에는 뭐 열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페이지 3번에 가면 설태맥을 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환자를 이제 그 변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페이지가 달라져 버리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이 딱 보면 알지만 저 같은 초보자나 지금 막 면허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같은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데카르트란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 나 철학자로 알았는데, 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가? 그런 걸 얘기했던 철학자로 하는데, 이 사람이 수학자이고, 이 사람이 좌표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한 거는,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파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표시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좌표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좌표라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좌표를 통해서 죽어있던 데이터가 생명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응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를 보시면은요,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 그랬으면은 이거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런 식으로 좌표로 만들어 갖고 하시면은요, 이 증감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도 이렇게 숫자로만 써 놓으면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좌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변동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아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어떤 좌표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어떤 분이 설명을 해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해본 거예요. 저는 제가 이름 붙이기는 이렇게 붙였어요. 한의 진단 좌표다 이렇게 이름 붙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빨간 선으로 된 거 있죠?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가장 왼쪽에는 중요한 게 8강 그 변증을 하는 거죠. 8강은 제가 알고 있기는 아주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다루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다. 아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증이 있는 사람에게 자꾸 차가운 약을 주거나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해진다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차트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부의 병후라든가 아니면 경락의 병후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그 육기에 관련된 것들 기타 등등 참고할 만한 것들은 이쪽에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8강에서는 허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의가 허증을 잘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고서는 이렇게 허증을 8강 중에서 별도의 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진단을 쭉 했는데 나중에 설태맥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배우기는 그렇게 안 배웠고요. 환자의 사진을 하잖아요. 그런 걸 다 통해서 하고 이 설태맥을 가지고 환자의 증상을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렇게 좌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정리가 되는데 얘가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좌표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좌표처럼 한 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요,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은 똑같은 방법인데 똑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만 달리한 거죠. 이렇게 기존의 대비반에서 비싼 대비반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8강과 장부와 기타 사항들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정리만 하는 겁니다. 8강이니까 여기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면 실증이니까 여기다 실 이렇게 써놓고요. 눌러서 심해졌으니까 실증이다 표시해 놓고, 여기서 한열력은 특별하게 없죠 아직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그 얘기들이 주로 허증, 뭐 움직이면 더 심해진다 이런 것들은 다 기허 증상에 가까우니까 여기다 기허 해놓고 그 원인을 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다가 보면 뭐 변당이니 무식욕이니 사지무력이니 다 비에 대한 거는 장부는 비 딱 써놓고 그 근거되는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전신무력이라든가 뭐 발목의 부종이라든가 척맥이 뭐 허했다든가 이런 건 다 신의 얘기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두세요. 이렇게 해놓고 기타 사항들은 뭐 월경이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나왔다 그러면 월경 성기잖아요. 월경 성기상을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설태맥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요게 이 위에서 정리할 건데 일자로 쭉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게 그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한 눈 안에 들어올 수도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은 구분이 돼요. 같은 기허니까 비기허고요. 신은 신기허, 신양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기허가 양허는 기허에서 심화된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풀면은 여기서 간 얘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간을 삭제를 합니다.
간은 아니다 보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데 이게 한습이냐 스별이냐 요것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언뜻 보면 양화니까 양화한이니까 잘못하면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확인, 최종 확인하는 거를 설태맥으로 하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설태맥을 확인을 합니다. 설태맥을 보면 활삭한다고 돼 있잖아요. 삭이 떴다는 얘기는 열이 있다고 봐가지고 여기서 저는 이 2번에 습열로 고르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현맥 그러면 아 이거 혹시 간에 관련된 건가?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거죠. 양허니까 차갑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에 꽂혀가지고 답을 고르는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8강, 장부, 기타를 가지고 종합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태맥을 가지고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설태맥이 이 앞에 증상이랑 안 맞을 때는 저 설태맥을 답으로 해 가지고 골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문제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좌표 아닌 좌표죠. 이렇게 딱 그려놓고 8강인 거 아실 거고 이게 장부 변증인 거 아시죠. 그리고 기타 설태맥 이렇게 위치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요 안에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 보시면은요 나중에 한의 공부하실 때 한의를 8강과 장부와 기타 설태맥을 정리하는 연습도 하실 수가 있고 케이스 문제를 아무리 그 지문이 길어도 따라가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옮겨 가시면은요 답을 한눈에 고를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스 문제를 잘 해봐야 진짜 한 60점, 70점 밖에 못 맞았었어요. 계속 틀리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실수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는데 아 이거 틀렸구나 했는데 요 좌표 방식을 이용해 갖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 것을 요 작은 범위 안에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보니까 환자의 증상 또는 그런 것들 볼 때 제 나름대로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방법으로 케이스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답을 고르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한의원을 한다면은 차트도 꼭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제 스스로도 훨씬 더 한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음 영상이 만들어질 때는 다른 거로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